자, 9월 모의고사 이제 마무리네요. 오늘은 두 지문이라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나리오고 39번부터 41번까지 39번부터 41번까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죠? 시나리오. 자, 흐리죠? 자, 시나리오. 소설 형식과 거의 구조는 비슷하죠. 근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지문이 좀 들어가는 거죠. 장면과 지문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죠. 자, 여러분 그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00년대에 나온 영화죠. 공동경비구역. 일명 JSA.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전체의 그 줄거리를 보면 지금 남북한 병사들이 왜 이제 경계 우리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만났잖아요. 그런 곳이 이제 공동경비구역. 그러니까 다 휴전선으로 돼 있지만 그 한 구역은 이제 통로를 만들어서 공동경비구역이라 하죠. 그곳에서 병사들이 이제 남몰래 접촉을 하고 그리고 우정을 쌓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북한 장교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북한군 병사 2명이 죽고 그것을 조사로 나오는 조사관도 이영애입니다. 이영애라고 하는 이제 영화 배우가 조사관으로 나오는데 이 조사관도 자기 아버지가 원래 북한 장교였죠. 이제 그러한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이념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 바로 우정으로, 바로 어떤 친근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듯이 이제 남한 병사와 북한 병사가 있죠. 두 병사들 간에 총격 싸움이 있고 그 총격 싸움을 이제 조사하는 그런 과정으로 과거 해상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우리 한번 본문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39에서 41번 봅시다.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한 국군 이수혁 병장과 남성식 일병 그리고 인민군 오경필 중사, 정우진 전사 사이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소피 소령을 파견하여 소피는 이제 스위스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원래 북한군 이제 장교였죠. 그래서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서 남북 어디에도 가지 않았던 76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타 소장 관할 아래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미리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참, 주제를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주제 좀 확인해 보면, 남북한의 갈등이나 이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바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면 그래서 분단이 비롯된 비극적 현실과 분단의 비극적 현실과 이념의 갈등은 이념의 갈등을 뛰어넘은 남북 병사의 우정. 우리 이런 이념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소설이 또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그죠? 뭐가 있냐면 장마, 그죠? 장마 생각나요? 구렁이 나오고.
장마로 이제 그 장마가 비극적인 남북 간의 어떤 비극적인 이제 외삼촌과 또 친삼촌,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어떤 외삼촌은 뭐 북한군, 친삼촌은 국군, 그 갈등을 이제 뭐죠? 그때는 샤머니즘으로 이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외세, 이념은 외세죠. 외세는 무엇을 해결한다? 우리의 사랑과 우정을 해결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 39번에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자, 봅시다. 여러분, 그 시나리오와 소설은 자, 뭐냐면 인물이죠, 인물. 굉장히 인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인물에 대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인물에 대한 갈등, 그죠? 그죠? 그다음에 이 갈등, 그다음에 이런 갈등들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자, 그다음에 인물 사건이 있죠, 사건. 뭐 인물 안에 이 안에 사건도 있겠고, 그죠? 사건, 이런 사건도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배경, 환경.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인물이 어떤 생각하고 있고 어떤 소재가 있고, 그래서 인물에 대한 얘기, 또 사건, 배경에 대한 얘기, 배경에 설명을 하죠. 소재에 대한 얘기, 또 이 소재 기능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39번에 자, 인물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내용 파악인데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1번 소피의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자 북으로 귀환한다. 아니죠. 어디 나오냐면 우리 14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보타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한국전 보타는 이제 전 당시 거제도 보탄 소장이죠. 여기 이제 그 관할 소장. 거제도에 인민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지. 그 속에서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 두 무리 간엔 처참한 사륙이 계속됐어. 종전되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졌어. 남으로 귀신이나 북으로의 귀환이냐. 실제 있었던 얘기죠. 우리나라에. 그 17만 포로 중에 76명 둘 다를 거부했어. 그러니까 뭐 이데올로기, 남북이 다 싫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스위스로 간 거예요. 그들 중에 지금도 행방에 모여한 사람인데 바로 자네 아버지 장연호 같은 사람이지. 이 자네가 누구? 소피 아버지가 바로 북한군 장교였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소피 아버지를 북한으로 귀환하지 않았죠. 예, 스위스로 갔어요. 1번 아니고 2번. 소피는 사건의 진실에 대한 조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 바로 위에 보세요. 자, 바로 위에 보면 보기에 그 지문 내용에 소피 수역, 그 다음에 소피 보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수사 보고서예요. 내가 뭘 제출하느냐는 이 병장한테 달렸어요. 진실을 말해준다면 난 후임자게. 진실을 말해달라는 건 뭐예요? 바로 진실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도 틀린 거예요. 3번. 수역은 소피의 아버지의 전력을 듣고 소피를 경계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 14페이지 보면 중간에, 오른쪽 중간에 보면 수역이 중간에 보면 주저없이, 그 지금 주저없이 나오죠. 거기 뭐라요?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소피가 그 전에 뭐라요? 내가 인민군 장교의 딸이라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어떤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친근감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역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역도 뭐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왜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의 그 인민군 오경필 중사나 정우진 전사와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감이 아니라 친구감이 든다. 이데올로기는 있지만 인간적 정은 친구감이 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동족이니까, 같은 친행기 지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계하지는 않죠. 소피는 사라진 얼굴이 누구인지 짐작하지 못한다. 자, 소피가 하죠. 왜 짐작합니까? 어디 나오냐면, 소피가 이제 사진을 알게 돼요, 사진. 자, 어디냐면, 소피가 이렇게 얘기죠. 진짜 진짜 진화 쇼는 그 14페이지 중간 밑에
오른쪽에. 자, 진짜 재미난 쇼는 이제부터예요. 잘 봐요. 수정은 얼굴이 프린터된 출력을 가정판에 꽂고 소피를 당황하는 수역. 자, 그래서 소피가 이 종이들에 대해서 밑에 나오는 마지막에 14페이지 마지막에 소피는 사라진 탄환 이 남일병이 알리바이를 깨는 증거였다면 얼굴이 찢겨 나간 사진을 가리키며 사라진 얼굴은 4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하게 됐다는 뜻하는 증거죠 하면서 확신에 찬 말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인지 짐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추론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답은 5번인데 소피는 수역이 오경필의 안전을 염려한다고 생각한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소피 그 바로 위에 보세요. 바로 위에 뭐라 해요? 소피 마지막에 이 병정이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오경필의 안전이에요 라고 뭐예요?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누굴 걱정하고 있냐? 오경필 안전이다. 왜 오경필은 누구예요? 이 병정 같이 공동경비구역에 친하게 지냈던 북한 병사잖아요. 그 사람이 안전이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됐죠? 그 다음에 40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종합적인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뭐 내용이 쉽기 때문에 봅시다. A. 자, A 봅시다. A가 어디냐면 자, 여기 그 장면 전에 있죠. S샵 79 팔각정에서 본 판문각 근처 부감. 이 부감이 뭐냐면 부감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가 인물의 시선보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는 걸 부감이래요. 높은 곳에 아래로 부감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뭐예요? 밖에 보니까 팔각정에서 본 판문각 근처 부감을 쭉 전경을 찍고 그리고 그 다음 단체를 후진하여 팔각정 내부. 그러니까 뭐 전경이니까 외부, 내부. 그러니까 외부, 내부 다 찍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A는 공간의 범위를 팔각정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포함한다. 오케이, 맞아요. B는 소피가 직무에서 해제되는 원인이 된다. B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타 밑에 보면은 B. 표 장군으로선 전 인민군 장교의 딸인 자네에게 사건을 맡길 수 없었겠지. 무슨 말이에요?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 사람도 북한군 장교의 딸이니까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데올로기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B도 맞아요. 다음에 C. 소피가 내 병사와 관계를 짐작하게 된 단서다. C는 소피가 내 병사. 뭐라 했어요? 석장의 이미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석장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보면은 중간쯤 밑에 소피가 자 진짜 재미난 소리는 이제부터예요. 잘 봐요. 수정의 얼굴이 프린터된 출력물을 간접판에 꽂는 소피 당황하는 소리. 그래서 뭐예요? 딱 사진을 넣고 하나씩 이렇게 찍으면서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짐작하기엔 단서 맞고요. D. 자, D는 노란색과 빨간색 디스켓 2개를 꺼내 보이는 소피. 이건 뭐예요? 자, D는 수역이 진실을 밝히냐에 따라서 어느 것이 제출될지 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피가 완전히 다른 2개의 수사 보고서예요. 자, 디스켓 2개 있어. 우리 지금 USB죠. 2개 딱 주고 자, 이 2개에 뭐가 제출되느냐 하면은 이 병정한테 달렸어요. 진실을 말해준다면 난 후임자한테 어떤 증거나 추리도 제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밝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진실만 말해달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죠. 수역이 진실을 밝히냐 안 밝히냐에 따라서 진짜가 나가냐 아니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4번도 맞고 틀린 거는 5번이네. 자, 이는 수역이 수사본부에 있는 소피를 만나러 온 이유이다. 자, 이가 뭐죠? 진실의 대가로 그죠? 그래서 수역이 수사본부에 있는 소피를 만나러 온 이유가 이게 아니라 원래 그 수역은 수사본부의 소피를 본인이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누가 불렀어요? 소피가 불렀어요. 그죠? 바뀐 거죠. 어디냐면 14페이지 S샵 82 수사본부 나트 보세요. 거기 보면 소피가 수역을 들어오면 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몸도 불편한데. 그러니까 수역이
자기가 자청해서 온 게 아니라 소피가 오라 그래서 온 거죠.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자, 41번이 좀 어렵죠. 그렇다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3점짜리니까 윗글을 영상화한다고 할 때 기획비유에서 감독의 연출계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기획과 니은 각각 관측경과 쌍안경 상대측을 바라보는 장면을 설정하여 남북한 대치 국면을 S샵 79 공간의 특수성을 그려겠군. 당연하죠. 기획 니은 내용이 바로 남북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인물의 초점을 맞춰 촬영 당시 사진이나 기록 영상물을 제시하여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왜냐하면 소피의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 영상물이 나가야 되겠죠. 그죠? 뭐 거제 수용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리을은 동그라미 처진 얼굴 확대하여 촬영한 소피의 아버지가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되겠어.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미음은 대사 없이 인물의 행동과 소품으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오케이. 자, 5번. 비읍은 사건의 맥락의 관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실내 전체를 화면에 담아야 되겠어. 자, 비읍 볼까요? 비읍은 뭐에 대한 얘기냐? 이런 얘기죠. 비읍이 어딨나? 앞에 있나요? 왜 제 눈에는 82샵에 예. 82. 아까 내가 체크해놨는데, 여기 있네. 자, 비읍에 보면 중간에 소피 당황하듯 잠시 침묵했다가 군복 안에 받쳐 입은 터틀넥 스웨터 목설, 여기 이제 목을 이렇게 열어 제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봐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전체 화면 담으면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담으면 안 되죠. 뭐예요? 크로즈업 해야죠. 이렇게 해서 여기 크로즈업. 저도 여러분들 크로즈업 해볼게요. 이렇게 크로즈업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는 뭐 전체 화면을 담는 게 아니라 크로즈업을 해야 되죠. 쉬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 맞은 사람? 댓글 달으세요. 다 맞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명이게 채명이게 비오는 길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채명이게 비오는 길. 자, 봅시다. 이거는 42번부터 45번까지죠. 채명이게 비오는 길. 42번부터 45번. 자, 이거는 또 소설이에요. 그죠? 소설. 자, 채명이게 비 오는 길. 여러분 딱 보니까 벌써 비 오는 길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아주 어둡침침하죠. 그래서 1930년대 소설입니다. 일제강점기 소설이죠. 그 시대를 상징하기도 하죠. 비 오는 길이죠? 비 오는 길. 자, 비 우물하죠. 예. 아주 뭐랄까요? 아주 가라앉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비라고 하는 그 환경, 비라고 하는 이런 그 뭐랄까요? 날씨, 이런 날씨를 통해서 이미 암시해주고 있죠. 우물하고 고독하며. 근데 이 사람 길은 인생 항로예요. 근데 길이 어떤 길이에요? 비 오는 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적 이미지가 이 안에 설어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입니다. 1930년대 모더니즘. 여러분 이런 거죠.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의 특징이 뭐냐? 대단히 뭐랄까요? 이런 이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소설이 바로 모더니즘 계열입니다. 그래서 심리주의 소설이기도 하고요. 모더니즘 계열이면서 동시에 심리주의적 소설이기도 합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는 분 잘 들으시고 심리주의적 소설입니다. 네. 네. 손님이 와서 조금 분전해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주인공이 느끼는 무기력한 삶, 고독감. 예. 그래서 모더니즘 자체가 심리주의적 소설이면서
그 세태를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풍자하고 풍자까지는 가고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죠. 비판하는 그런 소설 계열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제목은 이제 계속 비가 내려. 그래서 우울함도 있고요. 지루함. 비가 계속 와요. 그래서 지루함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의 삶이 계속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울함도 있는 거죠. 비가 계속 온다는 것은. 그죠? 그의 앞날이 밝지가 않죠. 근데 길도 어떤 길이에요? 또 좁은 길이에요.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길이에요. 그죠? 좁은 길.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삶, 이제 작품은 무기력한 삶에 따른 고독감을 암시하고 있죠. 무기력과 고독감. 그래서 이제 이 글의 주제는 뭐냐? 주제는 이제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인물이 이런 갈등을 겪어요. 자, 물질 추구하는 사람 있죠. 사진사. 그죠? 그래서 물질 추구하는 인물과 만남을 통해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갈등이죠. 그래서 뭐예요?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사이의 갈등.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본인은 좀 더 정신적 가치, 그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본인은 어때요? 물질적으로 너무나 궁핍하죠. 어떻게 해요? 2년 동안이나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도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1930년대 이제 사람만 믿지 못하니까 이제 재정을 맡아 가려면 오늘날은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예전에 80년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 들어가려면 보증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횡령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은 그 보증인이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그래서 뭐 연대 보증인 해갖고 물론 돈 빌리는 것도 보증인이 필요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남을 신뢰하지 못했던 시대죠. 요즘 뭐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완화시키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2년 동안 그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없다고 계속 의심받는 거예요,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 살고 있고 자기 하숙집은 벌레밖에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위로 얻는 게 뭐냐, 자기 정신적인 거. 그래서 뭐예요? 독서하는 거였어요. 니체를 생각하고, 그죠? 까라마조프를 생각하고, 그죠? 까라마조프는 참 토스토옙스키의 작품이군요. 그러니까 이런 독서를 통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정신적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린 심리 소설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등장인물은 우리가 쭉 보면 알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 기억해두고 우리 한번 또 문제 봅시다. 자, 문제 전체 내용은 여러분 다 보셨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 자, 서술상 특징은 뭐죠? 그죠? 자, 보세요. 우리 소설에서 표현상 특징. 자, 소설에서 인물, 또 사건이나 배경, 그죠?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소설의 내용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소설을 어떻게 했냐. 그죠? 표현. 그래서 뭐냐면, 이 관찰, 표현에 대한 얘기. 그래서 특징. 글을 전개하는 서술상 특징이 뭐냐. 여러분 요걸 어려워하죠? 자, 요것도 좀 여러분 어려워할 수 있죠. 우리 현장에서 공부한 학생은 답 몇 번으로 했어요? 2번. 잘 찍었네요? 잘 푼 겁니까? 자, 풍자는 없어요. 풍자도 어조는 없어요. 내면 심리가 계속 많이 들어가겠죠. 자, 상황에 대한 인물의 주관적 판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이건 좀 쉬운데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 여기 보면 15페이지 중략 위에 보세요. 중략 위에 보면은 니은에 보면은 취직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자기를 감시하는 주인공의 꾸준한 태도에 병인은 꾸준히 불쾌감을 느껴온 것이다. 그러니까 3인칭 관찰자지만 주인공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를 쭉 표현하고 있죠. 또 중략 밑에 근자의 병일이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할 때에도 혹시 후원에서 성낸 소와 같이 거닐고 있던 니체가 푸른 이끼도친 바위를 붙인 고로 이마를 붙인 것을 상상하고는 작은 신음소리 나오는 걸 깨닫고 몸서리 치기도 했다. 그리고 주인을 바라볼 때
신문에 할지도 인연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생활이 부럽도록 경쾌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물의 주관적인 감정이 나오죠. 3번에 인물의 과장됨은 없고요. 비극적인 분위기도 없고요. 다 내면 심리니까. 그러니까 내면 심리와 연결된 것만 찾으면 되죠. 근데 2번밖에 없죠. 자연에 대한 감각적 묘사 아니고요. 빈번한 장면 묘사는 아닙니다. 쉬웠죠? 42번. 43번 소재 파악하는 거. 자, A에 대한 이해를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거 찾아야 돼. A. 자, A가 뭐냐? A, 꺼멓게 멍들기 시작한 이 거리를 지나면서 얼마 가서 옛 성문이 있었다. 그 성문을 통해 신장로의 수직선을 뚫리는 시가가 바라보이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왜 꺼머졌죠? 환경이 점점점 변화하죠. 어떻게? 매연이 맞는. 그 도시로 전환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번은 맞고요.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되겠죠. B는 병일이 사무실에서 하는 반복적인 일이죠. 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매일 하는 일이 이제 이 사람이 사무 일을 보고 있죠. 그래서 B가 어딨나? 그죠? 소사와 급사의 서사일. 그러니까 뭐냐면 소사는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급사는 뭐냐면 행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그 관리도 하고 또 뭐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런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이 반복적인 직원이죠. C는 장마는 뭐예요? 장마 피곤한 일에 지루함을 더하기. 장마 계속 된다 그랬잖아요. 지루한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어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D는 노동에서 벗어난 병일이 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그러니까 두각은요, 성벽으로 가는 거에 있는 하나의 어떤 뭐죠? 그러니까 성벽에 있는 정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있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 도시화를 벗어나서 그래도 성벽길로 이렇게 걷는 길 중에 하나에 있는 거지, 자기가 그 안에서 뭔가 평안을 느끼거나 위로를 받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숙집이죠. 하숙집이거나 아니면 아저씨랑 같이 술 먹는 사진관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지. 답은 4번. 상상의 소리, 그렇죠? 아저씨 코 고는 소리. 그다음 44번. 기흥님을 감사하는 걸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추론인데 3번 문제 추론 비틀었어요. 그래서 이 심리적 갈등이 이중적 감정, 그죠? 심리적 갈등이 이중적인 갈등을 느끼게 한다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한번 봐라 이런 얘기죠. 자, 1번. 기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병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네,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기육이 뭐예요? 2년 동안 2년을 구하지 못하는 신원 보증. 그래서 늘 불안한 상태에, 그래서 맨날 감시받는 상태죠. 니은 자신이 의심받는다 생각하는 병인은 심리적 불안을 드러내는 예이군. 그렇죠? 시익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자기를 감시하는 꾸준한 태도의 병인은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에서 자신의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병인의 타인의 세속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있음. 자, 혹시 이 부분에 오답을 낸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오답 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답률이 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약간 관심이 있죠. 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부럽도록 경쾌하다. 그 사람들이 부러운 거야. 이런 거죠. 저렇게 무지한 것이 어떨 땐 부럽다는 거죠. 자기는 괜히 막 공부하려고, 괜히 이것 때문에 책도 읽어야 되고, 정의적인 거. 근데 저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만 탐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더 평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죠. 오케이. 릴에서 자신이 몰두하던 세계의 병인이 더 이상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릴이 뭐예요? 릴. 월급에서 하숙비, 그쵸? 책을 사도 요즘에는 무거운 짐같이. 그러니까 책을 샀는데 이걸 읽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뭐 자기는 궁핍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자, 5번. 미움에서 병일은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이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지금 이 사람은 타인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내면에 갈등이 있는 거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하숙방과 사진관의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의 늘 고독한 곳이죠. 독서를 하지만 사실 큰 위로는 얻지 못하는 것이죠. 사진관은 삶의 병일의 일시적인 도피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다가 들러서 그 사람 보기도 하다가 괜히 또 거기에 함께 합석하지도 못하고 또 집에 가게 되고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진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피처죠. 하숙집에서 니체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니체를 생각하죠. 예. 하숙방 병의 자신의 사회적 관계는 뭐 혼자 있는데 무슨 사회적 관계, 그죠? 그 다음에 하숙집 주인이 감시가 되는 곳이, 하숙집은 감시가 아니라 사무실이 주인이 감시가 있는 거죠. 5번 하숙방은 병일이 고용을 계속되는 곳이고 사진관 병일이 자신을 긍정하는 곳이다. 예, 둘 다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2019년 9월 달 거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3들은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입니다. 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아갖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발 한 발 꾸준하게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보상은 있고 또 여러분들 함께 응원하고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고지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뭐 이렇게 문학 진도나 이런 것들은 뭐 고1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없고 이제는 계속 문제풀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됐어?